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사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사람이 술이 좀 취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야, 네 얼굴이 왜 그리 이상하게 생겼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막 쌍욕을 했습니다. 뭐 상대방은 별말 안 하고 아이씨 좀 조용히 좀 해. 이러고만 있고 뭐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모욕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부터 살펴보면, 의뢰인께서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상대방에게 쌍욕을 했다는 점에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겠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상대방과 합의만 잘 되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150만 원은 제가 봐도 좀 많이 과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 형사 합의라는 게 어떤 범죄는 얼마나 적정가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맞춰주지 못하면 결국 합의를 할 수 없기는 합니다. 대신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양형해서 좀 유리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다시 한번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 등은 녹음을 해서 우리의 양형 자료로 제출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혹시 합의가 안 된다면 검찰 단계에 올라가서 형사 조정이라는 걸 신청해서 조정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때까지 데이트 비용 쓴 거를 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와, 진짜 황당한데 이런 경우에 제가 진짜 돌려줘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트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지불할 당시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는 의사, 즉 증여의 의사로 그 돈을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돈을 준다는 개념으로 쓴 돈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죠. 다만 혹시나 돈을 정말로 빌려줄 의사로 빌린 것이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돈을 받고자 하는 원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가지고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라고 말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서, 얼마 전에 제 친동생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부모님이랑 저만 있어요. 근데 동생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빚이 꽤 있어서 동생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빚까지 또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두 번 다 상속 포기를 할 테니까 뭐 저보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망하신 동생분께 배우자랑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1순위 상속권자는 부모님이시고 2순위 상속권자가 누나인 의뢰인이십니다. 근데 1순위 상속권자인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신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의뢰인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 승인이 되어버려서 의뢰인께서 동생의 빚을 모두 다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입니다. 먼저 한정승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생이 갖고 있는 재산들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는 일명 빚잔치하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모든 빚을 한 방에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대신 단점이라면 동생의 재산들 중에서 부동산이 있다면 가치평가를 위한 감정료도 들어가고, 또 한정승인 절차라는 게 경매 절차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수임료도 들어가는 등 이래저래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용은 별도로 보전받기는 어렵고요.
다음으로 상속 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뢰인분은 말 그대로 이 상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모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권자인 사촌인의 친족들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촌인의 친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빚을 떠안아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집안 싸움이 난리도 아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촌인의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해서 다 같이 상속 포기를 하기로 협의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의뢰인분께서 비용을 좀 부담을 하셔서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느 방향이 더 좋을지는 의뢰인분께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동생분이 돌아가신 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제가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부터 모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와이프는 제 취미를 잘 알고 있었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별다른 말 없었고, 결혼 생활에 방해가 안 될 만큼만 피규어를 조금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보니까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집에서 돈 나올 구석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팔고 차 살 돈 모으려고 당근마켓에 다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이거 제가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저도 가끔씩 게임 캐릭터 피규어를 사서 모으는 사람으로서 의뢰인분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와이프분의 행동은 횡령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타인인 의뢰인 소유의 물건을 와이프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팔아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횡령죄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분께 횡령죄를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팔아버린 계약을 취소하고 피규어들을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산 상대방이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승낙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민법상 계약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어플을 사용해서 대가도 올바르게 지불을 했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건 의뢰인분께서 와이프분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긴 합니다. 내 소유의 물건인 피규어들을 팔아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거를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론상 성립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일이라서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배였습니다.